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족관이나 어항 등에 간단히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전등입니다. 이 LED 전등이 갑자기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원을 연결해서 이렇게 전원 연결하면 불이 와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원 문제인지 이쪽 LED 전구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원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출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LED 쪽보다는 이 전원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 어댑터의 사용을 잠깐 살펴보면 전격 출력이 DC 12V 1.5A 입니다. 물론 이것을 수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댑터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수리가 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리를 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12V 1.5A 짜리 어댑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12V 이 볼트는 맞추셔야 되고요. 자, 1.5A 이상의 어댑터를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플러그 쪽에 직경이 문제입니다. 이 직경이 이 잭과 맞는 직경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 직경과 맞는 잭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구입을 하셔서 이 잭을 분리를 해서 그 잭과 서로 교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찾아보시고 만약에 찾을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제가 한번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전에 사용되는 SMPS 전원 방식을 쓰기 때문에 어댑터 수리를 하다 보면은 일반 가전 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댑터를 수리를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중에 파는 어댑터들이 그리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냥 구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고가의 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전에 미리 어댑터로 연습을 해두면 아마 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댑터 밑에를 보시면 이쪽에 나사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나사가 숨겨진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이 부분을 깨서 서로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약간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고, 일반 망치 같은 걸로, 이런 작은 망치를 쓰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약간 큰 망치, 못을 박을 때 쓰는 망치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치시면 케이스가 깨지겠죠. 이게 밑에를 완전히 단단하게 받치지 마시고 약간 툭툭 이렇게 내려치듯이 이렇게 쳐주시면 양쪽을 너무 세게 치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분리가 됐죠. 지금 약간 세게 치는 바람에 많이 깨졌네요. 이것을 치다 보면 이 부분이 깨끗하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접착제를 가지고 붙일 거기 때문에 일단 케이스 여는 게 중요하겠죠. 전원이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 단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단선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통전 모드에 두셔야겠죠. 바깥 외경 쪽을 찍으시고 마이너스를 찍어주면, 자, 안쪽을 찍고 플러스를 찍으면, 지금 케이블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다프터 기판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이 220이 들어가네요. 220이 이쪽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죠. 휴즈를 통해서, 자,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면 휴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휴즈는 정상입니다. 자, 휴즈를 통해서 이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라인 필터를 하나 거치죠. 양쪽으로는 콘덴서가 하나 물려 있고요. 또 이쪽으로 병렬로 바리스타가 하나 물려 있네요. 코일을 넘어서 코일 쪽도 이상은 없겠죠. 코일이 잘 나가는 부품은 아니라서 별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나가는 것이 정류 브릿지인데요. 1차적으로 정류를 하는 곳입니다. 자, 정류 브릿지 불량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 이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자, 이쪽으로 들어갔죠. 이쪽으로 정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정류 브릿지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탔죠? 저항처럼 보이는 부품이 하나 탔습니다. 거의 터져서 없어질 정도로 타버렸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컬러 코드도 있고, 저항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여기 보시면 L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1은 저항이 아니고 코일이겠죠. 컬러 코드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지 않는 아답터 기판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슷한 위치에 지금 L1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품을 여기서 발치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위치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불량이 났던 코일은 교체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이 회로에서 이 코일이 타거나 아니면 이 저항이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해당 부품을 교체를 하셨다 하더라도 바로 전원을 꽂으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능동 소자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라든가 TR이라든가 IC 같은 경우에는 나가게 되면은 전원을 다시 꽂는다 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동 소자 같은 경우에는 타버린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타버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교체를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꽂게 되면은 다시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부품들에도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뻥 방지기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뻥 방지기를 통해서 일단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이 다 들어와 버렸죠. 이 환하게 전구가 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어딘가에 쇼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꽂았다면 아마 폭발을 했겠죠. 아마 휴즈도 나가고 많은 부품들이 데미지를 입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쇼트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정류 브릿지를 체크할 때는 쇼트가 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 코일이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통전 모드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쇼트가 나죠. 이 부분이 끊겼을 때는 이 앞쪽으로는 쇼트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쇼트가 났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어딘가 쇼트가 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뒤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쇼트가 안 나네요. 이쪽과 이쪽. 지금 이쪽은 쇼트가 나지 않는데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쇼트가 나죠.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일을 지났으니까 같은 라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지금 쇼트가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계속 나고 있죠. 자, 이쪽 라인에 물려 있는 게 지금 IC가 하나 물려 있습니다. 지금 IC도 쇼트가 나죠. 자, 그럼 의심이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때, 그 의심되는 부품을 일단 분리를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기판상에 보면은 FET처럼 보이는 부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칩 자체에 통합된 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아마 FET가 이 안에 내장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칩을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쇼트가 되는 것은 어쩌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코일에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쇼트가 나겠죠. 이 코일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 코일 때문에 쇼트가 날 겁니다. 이 두 코일이 다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두 코일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코일까지는 당연히 쇼트가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쪽이 문제인데요. 이쪽은 별다른 이쪽과 연결된 게 없는데 지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IC가 연결되었을 때는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지금 IC가 제거되면 이쪽에 패턴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과 이쪽은 서로
별도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쇼트가 나면 안 되는데 지금 쇼트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 라인과 직접적으로 물려져 있는 게 지금 여기와 요렇게 물려져 있고, 다시 여긴 끊겨져 있네요. 이쪽은 별도의 라인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와 요 라인과 물려져 있는 지금 부품은 여기 지금 콘덴서가 하나 물려 있는데요. 이 콘덴서가 지금 약간 의심스럽죠? 이 콘덴서를 일단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컨덴서를 분리하고 나니까 쇼트가 안 납니다. 자, 지금 전액 컨덴서를 분리하고 나니까 지금 쇼트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액 콘덴서의 불량일 수가 있는데요. 이 콘덴서 용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로 붙여서 방전을 시켜주고요. 자, 찍어 보게 되면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10마이크로페럿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테스트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통전 모드에 넣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컨덴서가 셔터가 나죠. 400V 10마이크로페럿짜리 전액 콘덴서입니다. 동일한 콘덴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400V 10마이크로페럿짜리 콘덴서입니다.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찍어 봤을 때 이렇게 쇼트 값이 안 나오죠. 자, 이걸 찍어 보시면 이렇게 쇼트가 나버립니다. 용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0마이크로 페럿 정도 나오죠. 자, 그러면 이 IC도 일단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해주고요.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있는 소자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부분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기판 쪽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맞춰서 이 마이너스 쪽을 이쪽 표시가 된 쪽으로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좀 패턴이 약간 손상을 입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리드를 약간 여유를 두고 이쪽과 바로 이렇게 물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뻥방지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 쇼트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불이 들어오지 않을 건데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불은 안 들어오죠. 지금 파워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출력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DC 모드에 놓고